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도형학습을 하기 전에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내용들을 좀 더 빠르게 좀 정리하고 2학년 도형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내용들을 복습하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되는 도형은 대부분 입체 도형보다는 평면 도형에 초점이 많아요. 특히 2학년 과정은. 그래서 이제 평면 도형상에서 이제 먼저 접근해야 될 아이디어들 같은 경우를 좀 같이 정리해 볼게요. 자, 우선은 이제 삼각형을 먼저 가지고 설명을 해 볼게요. 삼각형이 있으면, 자, 우리가 이제 각을 쓸 때는 대문자로 쓰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친숙해져야 될 거예요. 그리고 변을 쓸 때 우리가 소문자를 씁니다. 그리고 이제 마주보는 각 A가 마주보는 변, 요 대변이라고 하는데 마주보는 변도 같은 계열의 같은 문자를 씁니다. 단지 이제 길이는 보통 소문자로 쓰는 게 이제 일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각 B라는 각에 대응하는 변은 스몰 b라고 쓰면 될 거고, 각 C라는 각에 대응하는 변은 스몰 c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변을 우리가 선분 A, B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이 표현보다는 지금 이렇게 C라고 놓고서 어차피 선분 A랑 C랑 같은 거니까 이거 스몰 c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어려운 문제를 풀 때는 결국 도형 문제지만 식으로 접근하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길이를 표현할 때 뭐 2분의 1c 하면 선분 AB의 2분의 1이라는 표현보다는 시간적으로나 시각적으로나 이해하는 게 좀 더 수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호를 쓰는 것들을 좀 더 좀 확장해서 좀 우리가 다루었던 방정식의 어떤 문자들처럼 접근하는 게 이런 표현보다는 수월할 거고요. 각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요 각 B를 한번 표현해 보면 각 A, B, C라고 표현하면 정확한 각의 표현이죠. 이렇게. 물론 각이 이렇게 나눠지는 경우는 또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A, B, C, D 뭐 이런 도형이 있다고 하면 요 각 A, B, C 정확하게 표현해야잖아요. 그쵸? 그냥 두리뭉실 각 B 그러면 요게 이제 헷갈릴 수 있죠. 여기서는 이제 각 B라는 표현만 써도 돼요. 요 각 A, B, C는 각 B라고 써도 여러분들이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죠. 이렇게 요각인 것밖에, 이 각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표현보다는 이게 좀 더 수월할 거고, 이걸 만약에 각 선생님 X라고 놓을게요. 그냥 그러면 이렇게 쓰면 요 표현보다는 각 X가 더 편할 거고, 그냥 때에 따라서는 그냥 X라고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XYG라고 한번 써볼까요? 요 삼각형의 세 내각을 XYG라고 하면 우리 세 내각의 합을 각 X 더하기 각 Y 더하기 각 G가 180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물론 이렇게 쓰기 정확한 표현이지만 우리가 요 각을 X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X 더하기 Y 더하기 G라고 해서 여러분들 도형 문제를 풀 때 이 기호를 표현하거나 기호를 읽는데 에너지를 쓰는 것보다는 도형의 본래의 본질, 도형을 가지고 학습하는 쪽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해도 큰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면 되겠고, 조금 전에 이제 설명하다 많은 부분처럼 이렇게 디테일한 각, 여기 요 각비가 지금 나눠져 있죠. 이렇게 지금 이제 나눠 놨는데 요 각이 원래는 각 A, B, C가 될 거고, 그 다음 요 각은 각 C, B, D가 되겠죠. 물론 여기를 여러분들이 뭐 스몰 A, 스몰 B로 해서 요 각을 각 A라고 놔도 돼요. 여러분들이. 또는 선생님 문제를 풀면서 이제 도형 문제를 풀 때는 요 표현보다는 그냥 A라고 놓고 풀 거예요. 그리고 도형에 집중할 겁니다. 그러니까 도형은 도형으로 집중하게 되면 도형 자체 매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막 복잡한 계산보다는 도형이 갖고 있는 특징, 성질들을 가지고 생각하고 이리저리 이제 모양을 옮겨보는 생각들, 각을 이동하는 이런 생각들을 통해서 나름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대수학보다는 문자가 들어간 복잡한 식들이죠. 그보다는 또 다른 매력이 있어요. 이쪽은. 자, 그런 접근을 하겠다라고 우선 전제 조건으로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러면 우선 말 나온 김에 처음에 나왔던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이 180도인 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삼각형의 이 안쪽에 있는 각을 우리 내각이라고 하죠. 안쪽에 있어서. 그리고 각이 세 개니까 이제 세 내각이라고 하는데, 선생님이 세 내각의 합이 몇 도지? 그러면 순간 친구들이 이제 내각이라는 표현이 네 개 각이 있다라고 알아듣는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삼각형은 이 내각 말고도 외각이라는 부분이 이제 한 변을 쭉 연장해서 다른 변과 만난 이 각을 우리가 외각이라고 하거든요. 물론 외각은 이쪽이 아니라 뭐 양쪽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쪽도 외곽이 될 거고 이쪽도 외곽이지만 여러분들 알다시피 직선이 교차되면
이 마주보는 각의 크기가 같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각을 어렵게 표현하지 않고 그냥 A라고 할게요. 요 각은 B, 요 각은 C라고 할게요. 물론 요 각을 D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각을 이렇게 문자로 접근하면 여러분들이 도형에 좀 집중할 수 있어요. 기호보다는. 자, 그러면 우선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여기서 먼저 접근해 볼까요? 자, 우선은 직선, 선분, 요 각을 우리는 평각이라고 합니다. 평각. 직선의 각도. 여러분 알다시피 평각은 네, 180도인 거 다 알고 있죠. 그리고 직각은 우리 초등학교 때서부터 직각을 찾는 걸 많이 연습했죠. 그래서 직각은 이런 수직기호를 표현합니다. 수직, 직각 같은 표현이고, 자, 요거 수직이고 직각 이런 거 알면 안 되죠. 이게 90도라는 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죠. 자, 그리고 선생님 또 역시 문제를 풀다 보면 이 도라는 것도 생략을 할 겁니다. 원래 정확한 표현은 90도가 맞지만 우리가 굳이 이제 내가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는 굳이 따지지 않아도 돼요.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물을 만들거나 아니면 서술형을 평가할 때 그때 이제 준비를 해서 연습하면 되겠고,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굳이 그런 시간을 할애하지 않고 도형, 각, 그 다음에 그런 성질들에 대해 집중하는 걸 집중하는데 에너지 쓰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평각이죠. 이렇게 수직 직선이니까 그걸 알다시피 이렇게 더한 게 평각이니까 A 더하기 B가 180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봐도 요 직선이죠. 인색을 이렇게. 요 직선도 이렇게 보면 역시 180도죠. 평각이니까. 그럼 B 더하기 C도 180이 되겠죠. 그럼 둘 다 180이니까 같은 거고, B와 B는 같은 각이니까 결국 우리는 양변에서 똑같은 값을 빼도 같은 등식의 성질로 A와 C가 같다는 걸 이제 배웠죠. 중학교 1학년 때. 그래서 그게 뭐죠? 이렇게 교차될 때 이 마주보는 각의 크기는 항상 같다. 그런 막꼭지각의 크기는 같다라는 개념 배웠던 내용이죠. 중학교 1학년.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삼각형으로 다시 넘어와서 삼각형의 세 내각을 임의로 그냥 선생님 A, B, C라고 쓰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삼각형이 세 내각의 합이 180도가 되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도 말했죠. 초등학교 때 배웠어요. 그리고 정말 이걸 이렇게 찢어서 요 세 각을 모아놓으면 180도가 되는 것도 경험을 했을 겁니다. 학교에 따라서는 직접 이렇게 이제 이렇게 찢어서 요 A, B, C 각을 한 직선에 모아서 이렇게 180이 되는 걸 확인했던 학생도 있을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평행선의 성질을 이용해서 증명할 수도 있겠죠. 평행선의 성질을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자, 평행선의 성질을 또 알아야 되는 내용이, 자, 평행한 이 두 직선은 다른 직선과 이렇게 만날 때, 자, 이렇게 요 안쪽 두 선의 색깔을 다르게 해볼까요? 두 평행선의 안쪽에서, 자, 왼쪽에 있는 각이랑 오른쪽에 있는 각이 뭐 억각으로 같다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억각의 크기가 항상 같아요. 평행선은. 그게 평행선의 성질입니다. 그 다음에 뭐 조금 전에 배웠듯이 뭐 마주보는 각은 당연히 같겠죠. 이렇게 막꼭지가 같은 거니까 결국 이 친구랑 이 친구도 같다는 거 우리 알 수 있죠. 자, 요거는 이제 동의각이라고 배웠죠. 자, 노란색 직선의 오른쪽에 있으면서 흰색 직선의 위쪽에 있는 이 친구도 오른쪽 위에 있는 직선이고, 아니 각이고, 이 친구도 오른쪽 위에 있는 각이고, 이렇게 같은 위치의 각은 항상 같다. 동의각의 크기는 항상 같다라는 것도 결국 억각이 같다는 말이랑 다른 거 아니에요. 같은 거예요. 알고 보면 결국은 그쵸, 같은 원리로 접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행선에서는 여러분들 반드시 챙겨야 되는 내용이 동의각과 억각의 크기가 같다는 거 꼭 갖고 가야 되죠. 그래서 이제 그거 꼭 정리해 두세요. 전에 배웠던 내용입니다. 이것들 다. 자, 그리고 참고로 또 어떤 내용까지 알 수 있냐면,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자, 요 각이랑 요 각은 억각으로 같은 거고, 그 다음에 알다시피 이만큼 더하면 역시 노란색이 직선의 각 평각이니까 180이 되겠죠. 자, 증명을 하기 위해서 기호를 잠깐 쓸게요. 여기 A라고 하고, 요 각을 B라고 하고, 자, 그리고 요 각을 뭐 C라고 해볼까요? 자, 그러면 요렇게 평각이죠. 평각 180도죠. 그럼 A랑 요 각은 D라고 놓을게요. 그럼 A랑 D를 더한 게 몇 도인가요? 180이죠. 평각이니까. 그 다음 A랑 B랑 C는 모두 같은 각이잖아요. 그쵸? 결국 A랑 D가 더한 게 180이고, 그 다음에 A랑 C는 같은 각이잖아요. 동의각으로. 그러면 C로 바꿔쳐도 같겠네요. 그래서 C와 D를 더해도 180이라는 걸 얻어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평행선에서도 알아야 되는 건 좀 더 고급이에요. 물론 동의가 억각 같다 하면 되는데, 그러면 같은 쪽에 있는 각을 자, 두 평행선의 다른 직선이 만나서 생기는 각들 중에서 요 같은 방향 오른쪽에 있는 요 두 각, 물론 동측 같은 방향의 안쪽에 있는 각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 크기의 합은 네 각의 크기의 합은 180도다. 이런 것들을 기억해 놓으면 역시 문제 풀 때 여러분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같은 원리로 요 각이랑 요 각을 더해도 몇 도가 되겠어요? 그렇죠. 180도가 되겠습니다. 평행선에 같은 쪽에 있는 각을 두 개를 더하면 180이 되겠다. 자, 그럼 이제 평행선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마무리 지면, 자, 앞으로 이제 평행선이 등장하면 선생님이 계속 얘기를 할 거예요. 평행선이 등장하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엇각이 같다는 성질을 쓸 거예요. 또는 동의각이 같다는 성질을 쓸 겁니다. 또는 좀 더 같은 내용이지만 빠르게 같은 방향의 각, 좀 어려운 말이지만 동측 내각의 합이 180도다 라는 성질을 이용할 거예요. 선생님이 이제 앞으로 강의를 올리는 문제를 보면 평행선이 등장하면 요 성질만 가지고서도 문제를 푸는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거는 꼭 기억을 하면 되고, 그럼 이제 좀 길게 왔지만 이 삼각형의 세 각의 합이 180도인 걸 증명할 때도 이 평행선의 성질을 쓸 수 있습니다. 자, 요 한 변이랑 선생님 평행하게 평행선을 걷습니다. 이렇게 마저 그까 이렇게 쭉. 그러면 자, 요 두 선이 평행하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 억각 동의각이 같다고 했으니까, 자, 요 각을 ABC라고 할게요. 삼각형의 이 안쪽에 있는 각을 ABC라고 하면, 자, 우리 요 평행선에 요 선분이 만나서 생기는 이 억각, 요 A랑 억각이 이쪽이죠. 그쵸? 보이나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A면 여기도 A가 되겠죠. 그럼 같은 원리로 요 선이 역시 평행선과 만나면서 요 C라는 각이랑 억각이 이쪽이 억각이죠. 그러면서 요 각도 같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자, 우리 A, B, C 세 개 더한 게 요 평각, 그쵸? 이 직선에 정확하게 일치하죠. 직선의 각도와 180도와. 그래서 우리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80이라는 걸 이제 또 확인할 수 있겠죠. 평행선의 성질을 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어야 이제 뒤에 가서 기본적인 도형들이 많이 응용된 도형 문제를 풀 때 이런 아이디어를 자꾸 써야 돼요. 잠깐만 정리하고 외곽의 성질을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또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이 외곽의 성질이에요. 근데 이 외곽의 성질은 삼각형에서만 의미가 있어요. 물론 사각형이 이제 중학교 3학년이 돼서 원 안에 이제 내접하는 사각형에서 의미가 또 있겠지만, 사각형, 오각형 이런 외곽들은 자, 어쨌든 한 변을 연장하고 다른 변과 만나서 생기는 바깥쪽에 생기는 각이 외곽인데, 뭐 이런 사각형의 외곽이라든지 이 오각형의 외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별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어떤 접근하는데. 근데 삼각형에서는 이 성질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많이 응용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이 어떤 성질이냐면, 여러분들 요 네 각의 합을 더하면, 자, 각 A라고 안 쓴다고 했어요. 이제부터는 이렇게 더한 각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180도가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쵸? 조금 전에 했으니까. 그런데 또 이제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평각이라 했으면 평각, 평평각. 180이잖아요. 이렇게. 그쵸? 이만큼이 180도인 거 보이죠? 그럼 결국 요 각시랑 그냥 외곽이라고 쓸게요. 요 외곽. 각시라는 각이랑 외곽도 역시 더하면 180도가 되는 거네요. 그러면 어때요? 둘이 같은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 각시라는 부분들은 어쨌든 같은 각이니까 등식에서 같은 걸 빼도 같은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 뭘 알 수 있어요? 삼각형에서 이 외곽의 크기는, 자, 외곽 옆에 있는 각을 우리가 이제 이웃하는 각이라고 합니다. 항상 우리가 도형에서도 이제 이렇게 변이 있으면 A라는 변에 뭐 B랑 C라는 변이 붙어 있을 때 A 변에 이웃한 변은 B라는 변과 C라는 변이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거 우리는 이웃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각의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 이 각이랑 이 각이랑 뭐 이런 도형이 있다고 쳐볼게요. 오각형. 그러면 요 각, 이걸 역시 XYG라고 해볼까요? 그럼 X의 이웃한 각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옆에 있는 각도 이웃한 각이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바로 붙어 있지만요.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들이 여러분들이 또 알고 넘어가야 되는 기본 개념들이에요. 그래서 C라는 각의 이웃한 이 외곽은, 자, 어쨌든 이 외곽의 크기는 요 이웃한 거 말고 두 내각, 그쵸? A랑 B를 더한 거죠. 그래서 이웃하지 않는 다른 두 내각의 합이랑 같다라는 이 내용을 또 반드시 기억해야 이제 앞으로 배울 이제 우리 삼각형 문제들, 이제 이등변 삼각형부터 학습을 할 텐데요. 2학년들. 자, 이 외곽의 크기가
이웃하지 않는 다른 두 내각의 크기 합이랑 같다라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형을 볼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삼각형의 외곽이 이런 예각 삼각형의 외곽만 보면 안 돼요. 우리가 만나는 문제들은 다양한 도형이 주어져요. 그래서 이런 둔각 삼각형, 그렇죠? 각이 90도가 넘어가는 이 둔각 삼각형의 이런 외곽을 같은 시각으로 봐야 되는데 이렇게 익숙하다가 이렇게 보면 갑자기 이 외곽을 못 보는 친구가 있는데, 어쨌든 이 외곽의 크기는, 그렇죠? 여기 ABC라고 하면, 맞죠? ABC도 해도 180이고 C랑 이 외곽을 더해도 180이니까 결국 이 외곽은 A 더하기 B랑 같다라는 거 바로 알 수 있겠죠. 중요합니다. 외곽을 보는 건. 그래서 외곽의 성질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역시 학습을 하기 전에 반드시 또 알아야 되는 내용이 삼각형의, 역시 삼각형이죠. 삼각형이 정말 중요한 도형이에요. 합동 조건입니다. 자, 왜 삼각형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다른 도형을 만날 때 삼각형으로 충분히 해석이 돼요. 삼각형을 정확히 알면 다른 도형도 이 삼각형의 성질로 다 해석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본 도형이 이제 원이죠. 원은 이제 전혀 또 다각형이랑 다르니까 이 두 개의 도형은 이제 우리가 수학 학습을 하면서 도형에선 정말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자, 삼각형의 합동 조건은 여러분들 우선은 기호로 외우길 바래요. 그래서 선생님도 이제 그 전에 배웠던 내용이 뭐 SSS 이렇게 외워도 되고 SS라고 했던 선생님도 있어서 마음에 들어요. SSS 이렇게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SAS 이렇게 발음대로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기억하는 게 먼저예요. 그 다음 마지막 하나가 아싸 해서 ASA. 이렇게 삼각형의 합동 조건 이 세 가지를 우선은 기호로 먼저 기억을 합니다. 순서대로 기억하는 게 좋아요. 충분히 순서대로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이 S는 뭐 영어에서는 이제 변을 사이드라고 한대요. 그래서 첫 글자를 따고 온 거고, 자, A는 앵글이는 각의 의미인데 각의 첫 글자를 따서 A를 씁니다. 그래서 SSS 합동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해 두세요. 세 변의 길이가 같으면 합동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한테 예를 들어서 뭐 5cm, 4cm, 3cm짜리 이렇게 막대를 주고서 자, 이걸로 삼각형을 만들어봐 하고서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삼각형을 만들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삼각형을 만들어요. 결국 길이 3개가 주어지면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은 한 가지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3변의 길이가 같으면 우리는 똑같은 삼각형을 만들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합동 조건입니다. 자, 두 번째는 역시 S가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순서대로 외우려고 하는 건 변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변이 3개, 이번엔 변이 2개죠. 그래서 이 친구를 외울 때 두 변의 길이와 그 다음에 각이 같다 이렇게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각이 같으면 안 돼요. 반드시 삼각형이 합동이 되려면 두 변의 길이만 같으면 안 돼요. 이렇게 얘가 5cm고 예를 들어서 얘가 7cm인데 그 다음에 각이 30도다 이렇게 주면 어디가 30도인지를 구체적으로 줘야 되는데 그 얘기가 없으면 여기가 30도가 될 때랑, 그쵸? 이게 5cm, 7cm면서 여기가 30도가 될 때는 다른 삼각형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두 변의 길이와 끼인 각이라고 반드시 기억을 합니다. 자, 중학교 1학년 내용에서 뭐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잘 학습한 친구도 있고 그냥 넘어온 학생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자, 중요한 건 두 변과 각이 하나 같으면 되는데 이 각을 변 사이에 끼워 놓은 거예요. 그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SAS. ASS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이거는 두 변만 갖고 각이 같으면 합동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반드시 두 변의 길이와 뭐가 같아야 돼요? 끼인 각이 같아야 돼요. 자, 꼭 기억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아싸 합동은 역시 변이 기준이라고 했죠. 한 변과, 그래서 이 세 변, 두 변, 한 변. 그러면 각이 2개로 늘어나겠죠. 다 3개씩이니까. 그 다음에 양쪽에, 변을 기준으로 양쪽에 있는 끝각의 크기가 같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변의 길이라고 해요. 변의 크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각은 크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크기 물어보면 아, 각이겠구나. 길이 그러면 변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정리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삼각형의 합동 조건 3가지는 2학년 학습을 하는데 역시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면 다 우리가 성질을 증명할 때 이 합동 조건, 삼각형의 합동 조건으로 다 선생님이 설명을 하실 거예요. 이 내용을 모르면 절대 안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에서 ASA는 삼각형은 세 각의 합이 조금 전에 앞에서 했지만 요 세 내각의 합이 180도가 되죠. 이렇게 아까 표현했었죠. 자, 그럴 때
아니 두 각이 같대요. 두 각이. A랑 B가 같아요. 그러면 무조건 180이 돼야 되는데 두 개가 같으면 나머지 하나는 반드시 같겠죠. 그래서 결국 이것도 기억을 해야 돼요. 각 두 개가 같다는 얘기는 돌려서 얘기하면 각 세 개가 모두 같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당연한 겁니다. 각 두 개가 같다는 얘기는 삼각형에서는 세 개가 모두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합동 조건을 찾을 때 이제 적용되겠죠. 뒤에서 이제 우리가 선생님이 이제 증명하는 과정을 할 때는 이제 요 내용을 가지고 증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삼각형 합동 조건 반드시 외우세요. 그다음에 앞에서 얘기했던 외곽, 삼각형 외곽,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합이랑 같다. 이 내용들. 그 다음에 자, 두 직선이 교차될 때 어쨌든 마주보는 각, 막곡지각의 크기가 같다. 당연히 알고 있는 내용이 돼요. 이렇게 같고 이렇게 같은 거죠. 평행선이 등장해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죠. 첫 번째 억각이 같다. 동의각이 같다. 좀 더 발전하면 이 안쪽에 있는 각 두 개를 더한 게 180도가 된다. 또는 이쪽 바깥쪽도 마찬가지겠죠. 이게 두 개 더하면 180이 되겠죠. 당연하지 않을까요? 이게 180이고 이게 180, 합해서 360이 되는데 요 두 친구를 더해서 180이라고 하면 나머지 두 친구도 180이 되겠죠. 평각을 보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못 보는 친구가 많은데 평각은 180도고 이 직선에서 어떤 각이 이렇게 주어졌어요. 이렇게 50 이렇게 주어지면 여러분들은 이 평각을 보는 친구들은 이쪽 각이 130이라는 걸 알고 시작하는 건데 이 50에서만 딱 생각이 멈춰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도형에서 또 중요한 내용 하나만 더 언급할게요. 자, 우선 이제 도형에서 이제 선생님 언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선은 여러분들이 이제 직각인 거 이거 보고 90인 거 아까 바로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죠. 이런 부분들 잘 체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같은 길이를 표현할 때는 이 변의 길이와 이 변의 길이 같다는 걸 어떤 같은 기호를 씁니다. 뭐 이제 짝배기 하나로 이렇게 선생님이 쓰시는 경우도 있고 그럼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친구는 또 다른 길이니까 다른 막대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직접 이 길이를 써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어떤 증명하는 과정에서 빠르게 진행을 할 때 이런 표현을 써요. 각을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점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고 가위표로 표현할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다 이거는 도형에 집중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기호를 써서 접근하면 물론 정확한 표현이 되지만 막상 이 기호들에 집중하다 보면 이 도형의 본래 모습을 보는데 집중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건 좀 탈피하면 좋겠고 그다음 이런 기호보다는 문자로 쓰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문자를 써야 뒤에서 여기 이제 같은 기호를 써야 되니까 자 이렇게 각을 문자로 쓰면 우리가 이제 어려운 문제를 풀 때 어떤 문자로 넣고 식으로 풀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더하고 빼서 얼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얼마가 된다라는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표현들 때문에 되도록이면 기호보다는 문자를 쓰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요 그림을 하나 그렸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삼각형이 몇 개가 보이나요?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기서 삼각형이 몇 개가 보여요? 이렇게 물어보면 몇 개가 보일까요? 이제 이렇게 이제 선생님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세겠죠. 그래서 요거 하나, 그죠? 요거 두 개, 세 개를 보는 친구가 있을 수 있겠고, 그렇죠? 좀 더 이제 확장돼서 이렇게 두 칸, 이게 이제 한 칸이라고 해볼까요? 지금 한 칸짜리를 하나, 둘, 셋 해서 이게 세 개를 신 친구도 있을 거고, 두 칸짜리 삼각형을 본 친구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보이나요? 그래서 물론 이렇게 두 칸의 삼각형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또 한 개를 본 친구도 있겠고, 거기서 이제 끝날 수도 있겠지만 크게 이제 세 칸짜리 커다란 삼각형을 보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우리 초등학교 때 이렇게 선분의 개수나 각의 개수, 그다음에 이제 이런 도형의 개수를 세는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도형 문제를 풀 때 하나의 각만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의 도형만 이렇게 어쩔 땐 한 칸, 어쩔 땐 두 칸, 어쩔 땐 세 칸을 보면서 도형을 바라봐야 그 안에 숨겨진 그런 개념들을 찾아내서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요거 이제 우리 이등변 삼각형 배우면 각의 크기를 구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모두 이제 길이가 같은 이런 상태에서 이 각을 x라고 이렇게 놓고 각도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럼 요건 이등변 삼각형이라서 여기 x가 될 거고 뒤에서 배울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배운 요 삼각형의 외곽을 이렇게 읽게 되면 아까 했죠. 이웃하지 않는 이게 이제 둔각 삼각형의 외곽을 못 본다고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는데 친구들이 요 각을 잘 못 봐요. 근데 요 각은 이웃하지 않는 옆에 있는 거 말고 두 내각을 더한 거랑 같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 각의 크기는 여기가 x면 여기도 x면 이렇게 삼각형이 뒤집어 있는 게 보여서 이게 외곽으로 x랑 x를 더한 2x로 보인다라고 하면 도형을 볼 줄 아는 거죠. 물론 여기도 이제 이등변 삼각형이라서 여기도 2x다
읽어낼 수 있는데, 또 학당에서 요 각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굉장히 많은 학생이 틀려요. 요 각이 얼마냐 그러면 보통 4x라고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자, 이 두 개를 더한 거예요. 어떻게 더한 거냐면 이 친구는 요 삼각형을 본 거죠. 조금 전에 이제 xx 더해서 2x가 됐으니까 그럼 2x, 2x 돼서 여기 4x가 되겠구나 라고 본 거죠. 근데 이 친구는 이제 뭘 놓친 거냐면 외곽을 정의를 모르는 거죠. 외곽은 지금 선생님 노란 걸 그린 거예요. 삼각형의 한 변이 연장이 돼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가 4x라고 하는 건데 여기도 2x, 2x인데 외곽은 한 변이 연장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요 변을 연장하면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외곽은 이게 되는 건데 지금 물어보는 건 요각이거든요. 요각은 알고 보면 이렇게 돼서 요 두 칸짜리 삼각형에 한 변이 쭉 연장돼서 만나는 외곽입니다. 그게 보이나요? 이제 요걸 이렇게 그린 건데 그래서 자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은 요 2x 하나 맞고요. 여기가 x입니다. x. 요 친구요. 요 친구 이렇게. 그래서 여기 3x가 되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 얘기를 하는 건 이제 도형 문제를 이제 만나게 되면 내가 보는 시각이 극한되면 안 돼요. 자꾸 옮겨 다녀야 돼요. 필요한 이 조건을 왜 썼지? 이 조건을 왜 썼지? 이런 것들 보고 내가 알고 있는 조건이 뭘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도형에 집중하면 좀 더 여러분들 도형 학습을 하는데 수월합니다. 기호에 막 쫓아다니고 표현에 쫓아다니다 보면 좀 굉장히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도형 문제는 이제 선생님 지금 얘기한 거를 좀 잊지 않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연습장에다가 그리면서 풀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내가 그림을 그린다는 건 이렇게 그리면서 이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명확하게 알게 돼요. 내가 이렇게 직각을 표시하면서 맞아 여기 90도지 이 길이를 이렇게 써가면서 요 변이 6cm지 이런 것들이 내 머릿속에 탁탁탁 각인되면서 아이디어들이 딱딱딱 떠오르는데 그냥 문제지에 이렇게 이제 그림이 그려져 있으면 이렇게 푸는 친구를 정말 많이 봅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쓰고 여기 쓰고 이거 또 뭐 이러고 막 계속 그냥 연필 쓰고 이거 알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서 빼곡하게 연필로 지저분하게 해놓고서 자기가 알고 있는 조건도 놓치게 되고 잘못 보게 되고 이래서 도형 문제를 망치는 친구를 정말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래서는 늘지 않습니다. 도형은 도형으로 좀 접근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리는 거는 그래야 늘어요. 도형은.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지금 그림을 그리는 것도 이제 기능이 있어요. 이 친구도 이렇게 갖다 가만히 있으면 삼각형이 정확히 그려지고 원도 정확히 그려지는 그런 기능들이 있지만 다시요. 기다리면 돼요. 이런 기능들이 있지만 선생님이 안 쓰는 건 여러분들처럼 그린다는 거, 그려서 하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 여러분들 결국은 그려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학년 올라서 이제 함수의 그래프도 그려야 될 거고 직접 본인이 그려서 상황을 파악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를 만나요. 결국은 그때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조금씩 엉성하게 그렸던 이런 손동작들이 좀씩 학년이 올라가면서 정교해지고 세밀해지거든요. 자, 그런 발전이 있으니까 그때를 생각하면서 지금 좀 내가 잘 못하더라도 자꾸 자기 힘으로 하려고 노력하면 분명히 좋은 결과들이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앞으로 도형 수업을 진행할 때 요런 생각,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선생님이 접근을 할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도형 학습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